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까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은 특정 업체, 유튜버, 컨설턴트를 비난하거나 저격하기 위한 동영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소수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의 가격 정책을 보면 여전히 한숨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까다음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까담은 저희 학원 재원생을 제외하고 외부 학생과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서 컨설팅을 유도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니 속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컨설턴트를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지 아시려면 제 상담 과정을 들어보시고 비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저희 반 학생들 말고 학원 사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꽤 많은 인원들을 배정받아 정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을 문자나 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고 그 회신을 받아서 데이터를 분석 조사한 다음에 상담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린다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수능 성적표를 받고 그 학생의 등급과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정식 컨설팅 시리즈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투스의 나의 성적 분석을 활용해서 과목별 반영 비율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하에 나에게 유리한 대학 그리고 모험할 만한 대학의 후보군을 추려놓습니다. 그리고 성향도 마찬가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지원 중심으로 가실 거냐 아니면 모험지원 중심으로 가실 거냐 아니면 혼합형으로 가실 거냐 이거를 확실히 확인합니다. 고3 학부형님들 제 지인분들의 고3 학부형님들의 상담을 해보면 모험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재수생 학부형님들 경우에는 속된 말로 쫄아계신 경우가 많아서 안전지향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말씀을 드리면 고3이라면 하나는 붙고 두 개는 모험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고 재수생이라면 두 개는 붙고 하나는 모험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아직까지도 의외로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의 네임 밸류 즉 우리나라 입시상에는 서열을 따져보시고 아니면 적성 중심으로 대학을 선택할 거냐 요것도 제가 확실히 의사를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임밸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니까 보통 복수 전공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많이 짜고 계시고 아울러 대학교는 좀 졸업을 한 다음에 저는 제 아이를 유학 보낼 생각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네임밸류를 추구하는 성향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요 성향도 제가 파악을 해 둡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연 컨설팅 업체가 이걸 해줄지는 걱정이긴 한데 저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이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성향을 분석하고 장래 희망, 진로, 관심 분야도 정확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신뢰되지만 부모님의 직업도 여쭤봅니다.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얘의 꿈이 프로그래머인데 부모님이 프로그램 쪽 관련 일을 하신다 그러면 저보다 그 사정을 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얻고자 제가 직업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미천하긴 합니다만 제 스스로가 장래 가능성, 아이가 원하는 진로의 장래 가능성을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입시 말고 그리고 제가 담당 과목이 영어인데 영어 말고 정말로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컨설팅 시리즈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만약에 최저 마지노선 대학을 선정을 안 해놓으시면 상담은 돌고 돌고 돌아서 진짜로 상담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하셔도 결국은 이득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합격하면 이 정도 대학은 등록금을 내고 다닐 의향 있는 대학을 먼저 선별을 해놓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것도 노골적으로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삼수할 겁니다. N수할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요놈을 반드시 정해놓게 합니다. 그래야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점수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 물론 저도 이걸 바탕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검색을 상담하기 전에 해둡니다. 그리고 점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학도 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원 가능한 대학 바로 윗대학과 바로 밑에 대학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원 불가 대학도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불편하게 느끼실 분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종교적 이유, 지역적 이유, 그리고 전공에 따른 거부감, 그리고 여대는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조사해서 인지를 한 다음에 대학교 후보군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 3가지를 말씀드렸죠. 대성마이메, 진학사, 이투스 자료를 활용해서 그 각각의 대학들을 조사해보고 후보군을 추려내고 학원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개인 누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담의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대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최소 1시간은 무조건 상담 시간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장래 전망까지 이야기한다면 사실 1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할당된 인원이 많아서 최소 1시간은 보장을 하고 그리고 상담 학생들 사이사이에 일부러 제가 시간을 비워놓는데 왜냐하면 오시는 학부형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면 100%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 1시간은 보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진학사 이투스 대성마이맥 사이트를 제 화면에 띄워놓고 점수를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각 대학교과 학과들을 직접 클릭을 해서 정시지원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학생들과 수험생을 설득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지원 후보대학, 물론 그 전에 제가 준비를 해놨겠죠. 그거를 먼저 보여주고 이유를 차분차분 설명해 줍니다. 즉 너의 성적 중에서 국어를 잘 봤으니까 너는 국어 성적을 살려야 되고 또 보니까 너는 국수탐 반영 비율이 1대 1대1로 하는 대학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정원이 많고 그리고 미래 전망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조사해 보니까 복수 전공도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전과도 어느 정도 편하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수시 추합률 정시 추합률이 어느 정도 돌았다 이런 걸 설명해 주면서 일단 뽑아놓은 후보 대학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전지원 후보대학을 선별했으면 당연히 모험지원 후보대학도 뽑아놓은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3개 사이트를 직접 클릭을 해가면서 환산 점수와 너의 점수 차이가 몇 점 정도 되는데 이건 선생님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가 여기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선 2가지로 좀 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추합 정도의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모험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가 정말 원했던 대학이 여기니까 선생님이 미안한데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원해보고 떨어지는 게 너한테는 훨씬 앞으로 살아가면서 후회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2가지 경우에서도 분명히 강조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또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제 조건은 이거를 학부형과 학생이 수용을 해놓은 상태에서 요 놈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험지원대학 후보군들의 조합을 짜서 나름대로 다양한 지원 포트폴리오를 선정해 줍니다. 저는 그 지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가나 다군에서 하나하나씩 뽑는데 그걸 하나 두 개만 선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이나 수험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을 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합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짰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야, 1화는 이 대학과 이 과를 정원이 많으니까 안전 지원으로 잡고, 그리고 부모님과 네가 네임밸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네임밸류를 중점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모험 지원 대학을 선별을 했단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대학은 만약에 붙게 된다면 추합 정도로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떨어져도 후회는 없을 거야. 왜냐면 여기가 대학이 괜찮거든. 그리고 여기는 합격한다면 우리가 과는 조금 애매하게 골랐으니까 네가 복수 전공이나 대학원 과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거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줍니다. 얘야, 이번에는 여기가 안전지원 대학인데 여기는 정원도 적당하고, 그리고 몇 년 추세를 보니까 회전율도 괜찮단다. 그리고 나름 전망도 괜찮고. 근데 여기 대학은 점수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임밸류보단 전망이 너무 밝아. 선생님이 수업 때 매번 얘기해 줬었지. 우리 앞으로 4차 산업이 시대가 되면 이 과는 대학교 네임밸류는 조금 약할 수 있고 성에 안 찰 수는 있겠지만 전망이 정말 좋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상담을 해주는데 또 점수를 못 받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위로, 힐링까지 같이 하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상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삼수까지 또는 N수 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진짜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얘야, 여기 땡땡 대학이 안전지원인데 너 삼수한다면서 여기 등록금이 제일 싸. 그런데 그냥 생으로 삼수하는 것보다는 하나 걸치고 하는 게 좋으니까 1년 등록금 버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등록금이 싸니까 여기다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점수와 상관없이 지원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도 저희 반에 간혹 있기는 한데, 그런 학생들은 상담할 땐 정말로 현실 위주로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너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점수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별해주고 제가 설득의 구조를 갖습니다. 보통은 제가 그럴 때 제가 자연계 단위를 많이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동차와 항공 관련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상담을 해줘요. 얘야, 여기가 안전지원인데 여긴 전망이 되게 좋단다. 우리나라의 기계공이나 전자공학은 정말로 전국에 많잖아. 근데 지금처럼 자동차 관련 학과는 몇 개가 없으니까 여기를 지원하는 것도 좋을 거고, 이제 우리 탄소 중립화 정책 때문에 수소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 활기를 띈다면 여기 가면 네가 졸업했을 때 수요는 어마어마하지 많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항공과 관련된 대학교에 지원해서 공군 ROTC나 군 조종 장학생 같은 제도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다음에 무기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매우 좋을 거란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테러리스트를 암살할 때 미군에서 무인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그게 너무나 성능이 좋아서 한때 미국에선 대외적으로 수출도 안 했던 것도 있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이제 곧 있으면 농사도 드론이 할 거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사람은 태우진 않았지만 드론 택시를 태우는 시연회도 했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제가 상담한 걸 뒤에서 보면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학의 합격률이 몇 퍼센트야 그것도 당연히 얘기해 주지만 지금처럼 어느 정도 전망까지 얘기해 주면 이게 무슨 진로 상담이야, 정식 컨설팅이야 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걸 안 해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을 여러 가지 받아놓고 의의를 설명해 주면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는 집에 가셔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담 후에 전화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뻔한데요. 전화대기 했을 때 전화 오는 경우는 보통 이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률이 발표가 되고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2월 수가 발표가 됐을 때, 그리고 보정값이 반영이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 전화 대기를 하고, 또 다른 조합이나 다른 대학교에 궁금증이 생겼을 때 상담을 원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걸 위해서 전화 대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족도는 되게 좋으신 편이고,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 사설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셨던 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용한 걸 후회하시고 저하고 상담을 잘 받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컨설턴트를 고르는 문제가 남았는데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결정하기 전에 이번에 입시 컨설팅 시장의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수능 난이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점점점 어렵다라고 결정이 나는 추세죠. 그렇게 된다면 하향 지원 추세가 강해질 거고, 무엇보다 정시 상담의 기간이 변경이 되고 일정이 다 변경이 돼서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속된 말로 컨설팅 업체가 갑의 자리에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머님들이나 학생분들은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하고 하시기 전에 제발 부탁인데 담임 선생님들 무시하지 마시고 고3이나 재수학원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과 무조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고3 담임이나 재수학원 담임 선생님 데이터가 유용한 건 뭐냐면 그 점수대 학생의 데이터가 매년 누적이 돼 있어서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하고 비슷한 점수대 학생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진짜로 상담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속히 연락해서 컨설팅 업체하고 상담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이제 지금 촬영을 13일 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식 들었겠지만 전염된 환자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단계가 될지 모르겠고 저희 학원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대면 상담을 할지 비대면 상담을 할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비대면 상담은 무조건 상담 효율성이 감소가 됩니다. 아무리 영상통화나 줌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저만 하더라도 모니터에 3개 사이트를 다 띄워놓고 대학교 하나를 일일이 다 검색하고 하는데, 비대면 상담으로 전화를 통해서 한다? 사실은 되게 효율성을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일부 양심 없는 컨설팅 업체가 상황을 악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상담 시간 설정을 기준하는 데 있어서, 즉 예전 같았으면 그 상담 사무실 밖에 대기를 하고 있다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얼굴을 대면했는데 시간 됐으니까 빨리 나가십시오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전화로 한다면 사실은 탁탁 칼같이 끊어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컨설팅 업체 입장에선 수입이 늘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정보를 얻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증가될 걸로 보이고, 아울러 정말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상담 사무실 외 지역에 사무실을 얻고 임시직이나 수습 직원을 활용해서 유선 상담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비양심적인 거는 컨설팅 사칭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심지어 규모가 큰 컨설팅 업체만 하더라도 컨설팅 업체 자체는 괜찮은데 일부 이상한 직원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분명히 컨설팅 업체 대표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 계좌 번호가 있는데, 어머님, 제가 특별히 잘 알고 계신 컨설턴트를 개인적으로 꽂아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만 연락하시고 이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사기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께서 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약을 하실 때면 가능하면 사무실을 방문해서 반드시 대면으로 예약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컨설팅 업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먼저 그 기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고3 담임 선생님이나 재수생이라면 재수학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꼭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를 해 놓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 또는 재수학원에서 비슷한 점수대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안다 하실지라도 정말로 좋은 효율적인 판단의 기준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전화로 많이 하실 텐데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좀 매너 있게 통화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쭤보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민감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컨설턴트가 어디 출신이시냐, 또 데이터는 뭘 활용하느냐, 이렇게 된다면 받는 입장에서 이거 우리 업체 조사는 다른 데야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매너 있게 통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얘 별론데? 뭐 여기 별로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나중엔 진짜로 시간을 못 잡으셔서 상담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컨설팅 업체를 조사하신 다음에 상담 형식이나 비용 등의 평균도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대면이냐 비대면 유선 상담이냐 요거를 확인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기본 상담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한 번만 하느냐 아니면 뭐 두 번에 하느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전에도 이게 전화상으로라도 상담을 해주느냐, 아니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상담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상담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1시간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 이하의 시간의 상담이라면 진짜 질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의 네이버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구성을 확인해 보시고, 또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요새 유튜브를 그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유튜브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달려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의 평판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 또는 요청하셔서 정시지원 포트폴리오의 견본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사전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사전조사의 충실도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할당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사전조사를 충실히 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 상담 시간을 확보를 해놓고 효율적이고 질적인 상담을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시간도 짧게 잡았는데 오셔서 점수 알려주시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라는 업체나 컨설턴트가 있다면, 사실은 그것만 정리하고 대략적 방향성을 잡는데도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을 뺏어가게 됩니다. 결코 좋은 상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조사의 충실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좀 물어보기 좀 민감한 내용일 텐데, 합격 예측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즉 오래된 데이터가 누적돼서 그걸 활용한다. 예를 들면 어떤 재수학원과 연합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컨설턴트가 재수학원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상담부장 출신이신지, 아니면 이 업체 자체가 긴 역사를 갖고 있어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데이터가 누적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온라인 배치표를 활용한다면 어느 사이트에 몇 개를 활용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고, 저희는 하나만 씁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 매번 강조드리죠. 저조차도 사이트를 3개 이상 쓰는데 많이 쓰면 좋았지 한 개만 쓰면은 너무나 손해보는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점수를 너무 손해볼 수도 있고 또 너무 위험하게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2-3개 정도 최소 2-3개 이상을 활용하는 컨설턴트가 좋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체 제작한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할 텐데, 뭐 이거는 뭐 엄청 막 이상한 대외비 자료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온라인 배치표라든가 종이 배치표를 구해서 몇 개의 샘플 과를 고른 다음에 그거를 평균 내는 그런 데이터가 많을 거고, 누적 상담했던 학생들의 데이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엔 너무 혹해서 넘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고3 담임 선생님이나 재수학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다면 그 데이터를 메모를 간단히 해주시고 대략적 개념과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저의 정식 컨설팅 시리즈를 반복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또 약속드리건대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고 평가원의 공식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분석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꼭 보시고 머릿속에 담아두신 다음에 약속한 컨설턴트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조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일단은 대화는 컨설턴트가 주도하게 분위기를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워낙 학부형님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어떤 형태의 학부형이 오시든 제가 다 소화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리고 상당수 컨설턴트가 이럴 겁니다.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들었던 단편적인 지식을 얘기해서 뭐랄까요? 조금 잘난 척 하거나 나 좀 알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는 컨설턴트가 주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컨설팅 하시는 분의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속도만 좀 천천히 말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성인분들은 제 말의 의도를 잘 아실 텐데 은근슬쩍 사기를 칠 때는 보통 특징이 있죠. 언변이 화려하고 전문 용어를 쓰고 말을 빨리 합니다. 그죠? 따라서 천천히 얘기 드리고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정중히 부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컨설턴트가 대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자신이 선정한 대학 또는 물어봤을 때 가능성을 얘기를 해줄 텐데 속된 말로 좀 나쁜 안 좋은 컨설턴트는 어머님 아버님 이 대학은 지원하시면 합격률이 한 70% 정도 된 거고 뭐 추합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분들한테 시간은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일단은 경청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선별하신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뭐 반영 비율이 유리한 거냐, 정원이 많은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유를 정중히 한번 여쭤보시면 되는데 단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또 색깔로 강조했지만 나의 정보를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즉 내 수능 점수를 알려주지 마라. 그게 아니라 유명한 학원에 재수학원에 다닌 학생들은 분명히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소위 대외비 자료의 상담 자료를 알려줍니다. 야, 네가 우리 학원 자료를 보면 이 대학에 이 정도 위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써도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학생들이나 수험생들한테 알려줘요. 유명한 학원이라면. 근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 학생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겠죠. 이 학생 유명한 재수학원에 다녔네. 그러면 오히려 정보를 역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볍게 그냥 물어봐요. 여기 땡땡 학원 다녔네요. 근데 여기 담임 선생님이 이 대학은 뭐 합격 가능성이 있대요? 라고 살짝 흘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순진한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거기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해 보니까 무슨 대학에 지원하면 조금 위험하다고 그러고 딱 커트라인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것이 그 사설 컨설팅 업체한테 데이터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웃기게도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중요 정보를 노출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3 담임 선생님이나 재수학원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셨다면 상대방 컨설턴트가 어떻게 됐냐 물어봤을 때 그냥 저처럼 대답해 주세요. 제가 상담을 아직 받기 전인데 불안해서 저기 먼저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특별히 캐묻지 않고 자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데이터를 얻고 또 담임원 데이터를 활용하시고 까담하고 같이 공부한 거를 온라인 배치표에 적용을 하시면서 하시면 최고의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원을 조합을 짜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선정 이유를 경청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차분히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미리 조사한 내용, 내가 볼 땐 여기 모험이 가능한데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컨설턴트가 또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럼 그 의견도 경청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을 리포트 출력으로 받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상담 스케줄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2차, 3차가 있는지 또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따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상담을 한 이유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상담 데이터 내용을 절대로 좀 공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컨설팅 업체나 또 온라인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등급에 이렇게 나왔는데 무서관에서 상담해 보니까 제가 무슨 대학교 된다고 합니다. 또 어디를 하니까 어디가 된다고 합니다라고 정보를 올리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구는 친구지만 경쟁은 경쟁입니다. 즉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서 진짜 한두 명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새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저한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딱 봤더니 수능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이걸로 상담받았더니 어느 대학 하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상담을 받았다 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조작질을 하는 경우들이 슬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이 오르비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활용은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는 무조건 믿으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나름대로 좋은 컨설팅 업체와 상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데이터 제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